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요즘 건설업계가 아주 위기예요. 10만 미분양 아파트 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거의 7만 가구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한두 달만 지나면은 10만 미분양 가구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도나는 건설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요즘 뭐 어느 정도 문제냐면 뭐 지방에서 분양하면은 분양가가 낮지 않으면은 입지가 좋고 낮지 않으면은 그냥 무조건 미분양이야. 뭐 기존의 아파트도 안 팔리니까 뭐 새로 분양한 아파트를 살 일이 없죠. 자,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도 특히 수도권 뭐 안양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 지역도 고분양가에 나오면 미분양, 분양가가 싸게 나오면 뭐 다 완판. 문제는 자, 그런데 지금 마포도 무순위 접수해서 강신이 소화됐고 장위 레디언트도 무순위 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둔촌주공은 도대체 계약이 몇 프로가 됐는지 이야기도 안 나오고 지금 별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뭐 예비 당첨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분양 시장이 폭삭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분양을 안 하고 후분양으로 밀어놨던 아파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후분양으로 했으니까 이제 수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겠죠. 요즘 또 PF 이자가 거의 10%가 넘어요. PF 이자가 10% 넘기 때문에 후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면은 준공후 미분양이 되는 거고 악성 미분양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조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조합들은 할인 분양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청약시장 한파에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자, 이제 11월 달이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지금 한참 지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 3천 가구 수도권 대단지도 분양가 10%를 낮추기로 했다라는 거야. 자, 그게 어떤 아파트냐? 얼마 전에 분양한 평촌 센텀 퍼스트 0.3대 1이 나왔죠. 뭐 10%도 청약을 안 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좋아질 일이 있으면 계속 버티면 되는데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할인 분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왜 후분양을 했냐면 선분양을 할 때 본 조합에서 원하던 분양가를 못 받기 때문에 후분양에서 비싸게 받으려다가 후폭풍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선분양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비싸게 받으려다가 결국은 이런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평촌 센텀 퍼스트 덕현지구 재개발조합은 자, 긴급 총회를 열고 분양가를 10% 낮추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3.3제곱미터당 3,200만 원인 분양가가 3,200만 원이야, 평당. 둔촌주공이 3,800만 원이니까 안양에서 그것도 비역세권에 3,200.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비싸죠. 안양에서 10억대 분양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딱 보면. 자, 그래서 세 가지 안을 내놨는데 1안은 10%, 2안은 12% 할인, 자, 3안은 14% 할인. 자, 이렇게 세 안을 내놨는데 투표 결과 1안이 가결돼서 2,889만 원으로 할인해서 분양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이 가격에 팔릴까요? 저 안 팔리면 또 할인하겠죠? 저 근데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안 팔릴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자, 현재 계약률이, 청약 계약률이 10%인데, 뭐 여기서 잘 올라가야 20% 올라가서 한 30% 정도. 자, 그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또 할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거에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0% 할인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5구제곱미터가 8억 800만 원에서, 자, 뭐 여기 이제 중도금 이자도 들어가고 옵션도 들어가고 이것도 한 9억이 넘겠죠. 5구제곱미터가 한 9억 정도 된다고 봐야 돼. 근데 어쨌든
8억에서 7억 2,720만 원으로 조정했고 84제곱미터는 10억 7,200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 이대로였다고 하면 한 거의 12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 난 거죠. 프로 할인하니까 9억 6,480만 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억 5천 정도는 들어가겠죠. 예, 뭐 이자, 중도금 이자, 뭐 옵션 발코니 하면 한 10억 5천만 원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유래 같은 데가, 유래 신도시가 한 9억 5천대, 잘하면 이제 9억대, 기다리면 8억대도 나오거든요. 기다리면, 아직은 9억대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고독에서도, 상일동 고독에서도 고독자이가 9억 3천에 거래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안양의 센텀 퍼스트 비역세권 아파트, 뭐 별로 그렇게 위치는 안 좋아요. 뭐 이 아파트를 이것저것 다 합치면 10억을 넘게 주고 산다는 게 또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LTV 30%에서 한 40%는 또 빚을 내야 돼. 예. 그러니까 그 이자를 생각하면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살 때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때 이자를 지불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는데 지금은 집값이 떨어질 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가격에도 계약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조합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낮은 경쟁률로 인해 기존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며 정당 계약률이 한 10% 정도에 그칠 거라는 관측이 나와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본질적인 이유는 이제 만약에 계약률이 10%밖에 안 나오면 당장 은행에 갚아야 되거나 PF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이자 때문에 조합원들이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할인 분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당 계약률이 할인 분양에도 불구하고 안 오를 때는 또 할인하겠죠. 자,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돼. 원래 이 센텀 퍼스트는 3분양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정한 평당 분양가 1,810만 원에 불만을 가지면서 후분양으로 전환해서 분양가를 1,400만 원 올렸어. 그렇죠. 자, 집값이 한참 올라갈 때 우리가 왜 새 아파트인데 주변의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하냐. 자, 그래서 후분양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후폭풍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살 일이 없죠. 그죠? 1,810만 원에 분양하려던 것을 3,211만 원에 했으니까 이 조합에서도 얼마나 많은 차익이 났겠어. 그죠?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 할인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1,400만 원을 올렸으니까 여기서 10%밖에 안 깎았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그 이제 후분양한 단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자, 보시죠. 강동구의 더샵 파크 솔레이유 한 195가구 규모가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고, 마포구의 마포더 크래시 여기는 이제 한 50가구 정도가 무순위로 나왔는데 그거는 다 소화가 됐어요. 무순위에서 소화가 됐어요. 이건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고 뭐 사실 뭐 어떤 부동산 강사들이 막 또 뭐 사라고 뭐 자기들 가르치는 애들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가서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몇 가구 소화된 거예요. 부산시 수영구 남천자유도 경쟁률이 꽤 높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몇 가구 뭐 분양 물량은 없었는데 그것도 무슨 일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도 이것도 84가 한 13억 정도 했죠. 어쨌든 무슨 일이 나왔는데 마포더 크래시하고 남천자에는 무슨 일에서 소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나마 소화가 됐다고 그래요. 자, 고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받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분양을 받으면은 무조건 이제 분양받은 가격에서 올라간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그렇게 다 실제로 되었고 그렇게 또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분양가도 무조건 받는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는 뭐 분양가는 다시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가 문제잖아요. 그 전에 또 팔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사례들을 보니까
분양가는 시세 차익을 보장한다라는 공식이 깨졌다라는 거야. 분양가를 높이 받으면 손해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양가 밑도는 거래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지금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굉장히 분양 물량이 쏟아진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00년도에서 2023년도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19년도부터, 그러면 2020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굉장히 고분양가에 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그때 분양한 이 가격들 시세가 안 나오더라는 거야. 분양가 밑으로 가고 있거나 마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뭐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다 마피고, 뭐 대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대구는 다 마피고 그 밖에 지방도 마피고, 심지어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 숭어리샘이 그 대전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인데, 그게 뭐 6억, 한 5, 6천, 뭐 8천, 뭐 그 정도까지 얘기가, 분양가가 작년에 나올 때는 뭐 서로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 가격에도 서로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전 사람들한테 숭어리샘을 뭐 6억 8천에 분양하면 사시겠습니까? 하면 다 노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다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가격은 다 마피다. 그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서울 강남 송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강남에서도 개포동 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소형 아파트에서 그랬고, 대형 아파트에서는 아직 그러지 마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 많이 올랐잖아. 강남 대형은. 자, 그러나 강남 대형도 가격이 빠지면 이제 앞으로 마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강남 대형이 아직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 분양가와 시세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나 소형은 나오고, 저기 송파 같은 데서는 벌써 한 2억 마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마피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일반 분양을 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몇 년 살고 팔았더니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작년 하반기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에 거래된 단지가 20곳. 자, 올해 1월에는 한 달 만에 11개의 단지가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 3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들도 이렇게 마이너스에 파는데,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를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피가 나오고 몇 억씩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고분양가에 받으면 안 되고 둔촌주공도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예를 들은 아파트들은 좀 지방에 있는 아파트예요. 자, 보세요. 대구 달성군의 화원읍의 화원신일 해피트리 꿈의 숲 전용면적 8사가 지난달 3일에 2억 7천만 원에 정상 중개 거래가 됐는데, 이 단지가 2020년 고분양가에 할 때 3억 9,800만 원, 거의 4억에 거래됐어요. 그래서 분양 2년 5개월 만에 분양가보다 1억 5천만 원, 입주한 아파트예요. 분양가보다 1억 2,500만 원이나 내려간 가격에 매매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즘 대구에 그 미분양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대구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 뭐 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들 보면 평균이 한 5억에서 한 6억 사이야. 보통 조금 저기 수성구 같은 데는 뭐 한 9억까지도 분양했고, 여러분 그거 혹시 나중에 이제 뭐 시장에 또 분위기가 좋아졌다 해서 그거 받아봤자 가격이 안 올라.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잖아, 그런 지역은. 그리고 전세 가격 한계가 있잖아. 그리고 애초 시작이 고분양가야. 그런 아파트는 시장이 좋아져도 내가 사서 한번 전세 돌리고 나중에 판다고 해도 안 올라. 여러분 그거 절대 받으시면 안 돼. 완전히 할인 분양 뭐 진짜 한 20% 30% 하면 모를까,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 그 지방은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자, 또 볼게요. 2일 거래된 지난달 2일에 거래된 울산의 운주군의 언양읍, 뭐 완전 시골이죠. 여기 이 편한 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84 21년 3월 당시 분양가가 4억 200만 원. 근데 6,200만 원 낮은 3억 4천에 거래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고분양가에 분양됐다라는 거야. 적정 분양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울산역 어반스퀘어, 여기 뭐 울산 운주군 언양읍에 무슨 읍 단위에서 4억에 거래된다는 게, 4억에 분양한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서울 수도권에 4억에도 신규 아파트 저기 검단도 4억인데,
그죠? 말이 안 됐죠. 지나고 보니까 다 고분양가였다라는 거야. 근데 이 단지도 청약 당시에 11가구 모집에 627명이 몰렸대. 자, 이렇게 버블 시대가 있었다. 지방까지.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자, 수도권을 보니까 인천 서구 경수동에 북청라 하우스 스토리 5구제곱미터가 2020년 6월 3억 1,850만 원에 분양됐는데 지난달 30일에 2억 7천만 원에 직거래되었다고 그래요. 한 800만 원 정도 빠졌죠. 인천 중구 운남동에 운서 SK 뷰 스카이시티 2차 전용 78제곱미터 2020년 7월 당시에 분양가가 3억 7,500만 원. 그런데 2,250만 원 낮은 3억 5,250만 원에 정상 중개 거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의 파주의 전용 5구제곱미터 2020년 3월 분양가가 2억 2,800만 원. 근데 2,300만 원 낮게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거래되고 중개거래되고 있다. 자, 광역시에서 보죠. 작년 7월에는 광주 서구 금호동의 금호지구 대강 로제비앙 84 분양가가 6억 5,850만 원. 지방광역시에 6억 5천. 요즘 이 가격이면 분양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2억 3,700만 원 저렴한 4억 2천만 원에 직거래했다.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어 지방광역시에 4억 2천, 4억 5천에 하면 당연히 분양이 되죠. 완판이 되죠. 입지가 괜찮다고 하면. 입지가 떨어지면 또 그것도 안 받고. 대전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분양가에 분양한 가격들이 거품이 다 빠지고 있는 거야. 계속 보시죠. 경기도 시흥시의 월곡동 시흥 센트럴 햇센 전용 5구제곱미터가 분양가가 4억 2천만 원, 조금 비싸죠. 자, 그래서 1억 4천만 원 저렴한 2억 8천에 작년에 12월에 중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분양가였다는 거죠. 그죠? 시흥시 월곡동. 이게 원래 그 정도 가격 하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서울에서도 지난해 8월 수유동의 칸타빌 수유 헬리스 20제곱미터 조그만 거네요. 분양가가 2억 1,800만 원인데 1,000만 원 빠진 가격에 직거래됐다. 자, 이렇게 분양가보다 밑에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무지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분양가를 고금리에 받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저금리 때 받았지만 고금리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분양가를 고금리에 받으려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못 하는 거야. 고금리에 받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그 고금리를 갚기도 어렵고 이자도 상당히 부담되고 그리고 분양을 받으면 잘못하면 원금 손실이 되고 자, 그러니까 분양시장이 폭삭 망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무조건 프리미엄은 이제 환상은 버려야 돼. 상황이 이렇다니까 고분양가에 고금리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프리미엄이 붙냐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없이 그 청약해서 당첨이 되더라도 옛날에는 전세로 메꾸려고 그랬는데 이제 전세 가격이 받쳐주질 않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다 월세로 가잖아. 그리고 이제 깡통전세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분양시장이 지금 폭삭 주저앉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아직 할인 분양을 하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무리다. 절대로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살 때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